우리는 현관문 앞에 도착한 4,800원짜리 초저가 택배를 보며 완벽한 득템의 시대가 열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일한 상식은 오늘 중국 대륙에서 한 해 377개의 은행이 증발하고 평범한 시민의 예금 10억 원이 강제 삭감되는 처참한 붕괴의 팩트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값싼 택배 봉투는 단순한 할인 상품이 아닙니다. 자국에서 터져버린 거대한 폰지 사기와 국가 부도의 청구서를 바다 건너 한국인의 지갑으로 떠넘기려는 잔혹한 디플레이션 배설 작전입니다. 지금부터 초저가의 축복 뒤에 숨겨진 중국 경제 몰락의 5단계 연쇄 붕괴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파멸의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상위 1% 엘리트들이 몰래 움켜준 두바이행 편도 항공권. (2024년 12월) 두바이 국제공항 입국장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중국발 1등석 승객들의 손에는 편도 항공권만 들려 있습니다. 돌아갈 계획이 영원히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 방구석에서 4,800원짜리 초저가 택배를 뜯으며 환호하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 회사 헨리앤파트너스가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15,200명의 중국 백만 장자카 조국을 등졌습니다. 압도적인 세계 1위의 대탈출 규모입니다. 이들이 선택한 최종 목적지는 미국도 싱가포르도 아닌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거대한 유람선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가장 먼저 냄새를 맡고 구명보트를 독차지한 건 1등석의 엘리트 승객들입니다. 중국의 개인 해외 송금 한도는 연간 5만 달러, 약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계정이 정지되기 직전 희귀 아이템을 수십 개의 부계정으로 빼돌리는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친척과 지인 수십 명의 명의를 빌려 자산을 무한대로 쪼갭니다. 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날아가도 거대한 지하은행의 파이프라인을 거침없이 가동합니다. 당장 현금을 던져버리고서나도 몸만 빠져나가려는 절박함입니다. 왜 하필 아랍에미리트일까요? 이곳은 소득세가 완벽한 0%입니다. 부동산에 약 7억 원만 투자하면 10년짜리 골든비자가 즉시 발급됩니다. 서방 국가들처럼 자본의 출처를 깐깐하게 캐묻지 않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숨어 살기 원하는 자산가들에게 완벽한 사막의 은신처입니다. 이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빼돌린 국부는 공식 집계로만 15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20조 원이 넘습니다. 지하 경로를 탄 검은 돈까지 합치면 추정조차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중국 당국이 이를 가만히 지켜볼 리 없습니다.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서 기업인들의 여권을 예고 없이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금지 명단에 오른 사람만 무려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건강 코드 앱을 빨간색으로 조작해 이들의 물리적 이동을 원천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통제가 잔혹해질수록 탈출의 가속도는 오히려 가팔라쳤습니다. 2023년 13,000명에서 2024년 15,000명으로 엑소더스는 폭증했습니다. 성공한 IT 기업 대표는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그날 오후 그의 가족여행은 완벽하게 취소됩니다. 국가가 언제든 내 통장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서늘한 공포입니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상위 1%의 후각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중국 경제의 심장부가 이미 썩어 들어갔음을 내부에서 가장 먼저 목격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굳건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 버려진 10억이 찍혔다 지워진 낡은 예금 통장. 그 처참한 흔적이 모든 비극의 진짜 이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던 통장은 이제 무용지물입니다. 그 안의 숫자는 말 그대로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이 낡은 수첩 하나에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3개가 무너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부채, 부동산, 그리고 금융입니다. 베이징 4환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강남 한복판입니다. 이곳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년간 오직 우상향만 기록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폭등하는 광기 어린 시장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없으면 장모님이 혼담을 엎어버린다는 말이 사회적 진리처럼 통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고 집을 샀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닭을 튀기기도 전에 손님들에게 돈을 먼저 받습니다. 그 돈으로 닭을 사는 대신 옆 동네에 두 번째 치킨집을 차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가게의 간판을 계속 달아갑니다. 손님은 빈 박스만 들고 하염없이 닭이 튀기지길 기다립니다. 이것이 중국 거대 건설사들의 선분양 돌려막기, 완벽한 폰지 사기의 구조입니다. 1위 건설사 헝다그룹은 이런 방식으로 자그마치 3,100억 달러의 부채를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 돈 400조 원입니다. 정부가 이 미친 쳇바퀴에 뒤늦게 제동을 걸자 모래성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150만 채의 미완성 유령 아파트가 대륙 곳곳에 흉물처럼 남겨졌습니다. 20억 원을 호가하던 베이징 핵심 지구의 아파트값은 정확히 반토막 났습니다. 반값 세일을 한다고 외쳐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사면 내일 더 떨어질 것이라는 짙은 공포가 14억의 뇌를 지배했습니다. 부동산이 멈추자 그곳에 피를 수혈하던 은행들이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돈을 파는 국밥집입니다. 예금자에게 주는 이자는 고기를 사는 재료비입니다. 대출자에게 받는 이자는 손님에게 파는 국밥 가격입니다. 최소 1.8%의 마진을 남겨야 직원 월급도 주고 깍두기도 리필해줍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무너진 부동산을 억지로 살리겠다며 대출 이자를 강제로 깎아버렸습니다. 은행의 마진율은 사상 최저치인 1.43%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국밥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건설사는 원금을 갚지 않고 마진은 바닥을 뚫었습니다. 결국 지방은행들부터 굳게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377개의 은행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이자를 주던 은행이 아침에 보니 폐허로 변해 있습니다. 놀란 예금주들이 은행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늘한 판정을 내립니다. 10억 원을 맡기셨지만 2억 원만 돌려드립니다. 싫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파멸의 고리는 서민들의 지갑만 노린 것이 아닙니다. 중국 엘리트층의 쌈짓돈을 굴려주던 그림자 금융의 심장, 종롱신탁마저 무너졌습니다. 최소 1,080억 달러, 약 140조 원의 돈이 공중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굳건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박살나는 현장을 그들은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앞서 두바이행 1등석 비행기에 몸을 실은 1만 명의 쥐떼들은 이 참극의 끝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국가가 내 재산을 언제든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부자들이 도망치고 중산층의 통장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의 소비 스위치는 완벽히 꺼졌습니다. 더 이상 중국 안에서 칫솔 하나, 옷 한 벌 제값 주고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수만 개의 좀비 공장들은 당장 기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기계가 멈추는 순간 실업자가 쏟아지고 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아무도 사지 않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거대한 대륙이 감당하지 못하고 뱉어내는 이 압도적인 악성 재고들은 살 길을 찾아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아파트 현관문 앞, 겹겹이 테이프가 발린 쭈글쭈글한 회색 비닐 택배 봉투들이 거대한 산을 이루며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쭈글쭈글한 회색 비닐 택배 봉투. 테이프를 뜯을 때 코를 찌르며 확 풍겨오는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 우리는 이 냄새를 가성비의 향기라고 착각했습니다. 스마트폰 광고창을 뒤덮은 단돈 4,800원짜리 초고속 충전기를 보며 환호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에 2개를 보내주는데 바다를 건너오는 배송비마저 0원입니다. 이 기괴한 가격표의 뒷면에는 국가부도를 피하려는 거대 시스템의 단말마가 숨어 있습니다. 앞서 두바이로 도망친 1만 명의 부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10억 원을 날리고 오열하던 서민들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지갑이 완벽하게 털린 중국 14억 인구는 소비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물건을 제값 주고 사줄 사람이 대륙 안에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 공장도 멈추는 것이 자본주의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중국 외곽의 수만 개 공장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지 못합니다. 기계를 세우는 순간 은행의 빚 독촉이 시작되고 파산 도장이 찍힙니다. 한 번 불이 꺼진 용광로를 다시 달구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숙련된 직공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지 않는 물건을 끊임없이 찍어냅니다. 물건을 하나 팔 때마다 100원씩 손해를 보더라도 억지로 공장을 돌립니다.
당장 수중에 10원의 현금이라도 들어와야 오늘 하루치 은행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좀비 기업들의 섬뜩한 생존 방식입니다. 닫힌 공간 안에서 서로의 살을 뜯어먹는 무한 출혈 경쟁, 중국어로 네이쥐안이라는 지옥도가 펼쳐진 것입니다. 창고의 악성 재고가 아파트 3층 높이로 쌓여갑니다. 이 좀비들은 생존을 위해 기발한 배출구를 찾아냅니다. 앞집마당에 썩어가는 쓰레기를 던지면서 오히려 수고비를 쥐어주는 기괴한 거래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디플레이션 수출입니다. 자신들의 불황과 재고 덩어리를 바다 건너 한국이라는 만만한 안방으로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배설 작업의 선봉장이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입니다. 우리가 득템했다고 믿는 4,800원짜리 충전기의 원가를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제품을 팔려면 짊어져야 할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제품 하나당 수백만 원의 KC 인증 검사비를 내야 합니다. 폭발에 대비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장나면 수리해줄 AS망을 갖추고 10%의 부가세와 관세도 냅니다. 우리가 내던 3만 원에는 화재로부터 내 가족을 지켜줄 2만 원짜리 안전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색 비닐봉투를 파고 온 이방인들은 이 모든 짐을 벗어던졌습니다. 개인 직구라는 교묘한 법적 구명을 파고들었습니다. 안전검사는 생략됩니다. 세금은 증발합니다. 자다가 충전기가 폭발해 불이 나도 바다 건너 판매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20kg 군장을 메고 진흙탕을 달릴 때 이들은 맨몸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안전망을 뺐다고 쳐도 바다 건너 무료 배송까지 해주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테무의 모기업 핀도더는 충전기 하나 팔아서 100원 남기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거대 빅테크 기업입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의 푼돈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사용자 수와 매출액이라는 폭발적인 데이터입니다. 미국 현지 분석에 따르면 테무는 주문 한 건당 평균 4만 원씩 적자를 보며 물건을 던집니다. 4,800원짜리 물건을 공짜로 배송해주는 이 비상식적인 거래의 정체. 그것은 한국 유통질서를 박살내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나스닥 주주들에게 바치는 수조 원짜리 마케팅쇼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4만 원의 적자를 대신 내주는 대가는 우리의 스마트폰 안에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앱을 까는 순간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개인 통관 고유보호가 넘어갑니다. 이는 기업의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의 정보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어떤 기업도 외국인의 데이터를 넘겨야만 합니다. 합법적인 정보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고작 커피 한 잔 값을 아끼려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이 헐값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저가 쇼핑몰로 부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이들을 21세기 디지털 트로이모라고 부릅니다. 북경을 걸어 잠그고 최고 수준의 관세를 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덫에 걸린 대가는 매우 서서히 치명적으로 청구됩니다. 중국 공장에서 직접 한국 소비자의 안방으로 직행하는 총알 배송. 그 사이에 존재했던 동대문의 청년 상인, 소매업자, 물류창고 직원들의 일자리가 조용히 증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을 끊어버리는 파괴적인 외과 수술이 진행 중입니다. 회색 봉투 안에 싸구려 플라스틱 충전기는 거대한 침공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대륙이 토해내는 악성 재고의 스케일은 이제 고작 택배 봉투에 담길 수준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만원짜리 생활용품의 차원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 평택한 구두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동그러니 놓인 방전되어 버린 전기차 스마트키.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자동차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4,800원짜리 싸구려 플라스틱 충전기의 공포는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2톤짜리 거대한 쇳덩어리들이 국경을 넘어 우리 집 주차장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201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전기차 한 대를 조립할 때마다 1,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쥐어주었습니다. 공장을 지을 땅은 사실상 공짜로 내어주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저금리로 자금을 무한정 대출해 주었습니다. 생수를 팔던 회사도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도 스마트폰을 조립하던 공장도 너나 할 것 없이 자동차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밥을 먹으면 식당 주인이 오히려 돈을 얹어주는 기괴한 뷔페가 열린 것입니다. 음식 맛이 형편없어도 사람들은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130개가 넘는 전기차 회사가 대륙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2023년 파티의 음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130개 기업은 일순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뽑고 거대한 공장을 지어놓았지만 피를 공급하던 돈줄이 완벽하게 끊겼습니다. 앞서 베이징의 아파트 건설사들이 겪었던 폰지 사기의 결말이 자동차 시장에서 정확히 재현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잔혹한 사륙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두 대의 차 중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죽는 치킨 게임입니다. 세계 1위 판매량을 자랑하는 BYD가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1,400만 원짜리 차를 1,000만 원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3,100만 원짜리 차량은 무려 1,100만 원을 깎아 2,000만 원에 팔아치웠습니다. 할인율은 무려 34%에 달합니다. 뒤질세라 다른 경쟁사들은 47%까지 가격표를 난도질했습니다. 차를 팔면 팔수록 회사의 금고는 비어갑니다. 어느 전기차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53%를 기록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기업만이 아닙니다. 중국 전역에서 자동차 대리점들이 밤사이에 짐을 싸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파오루, 이른바 야반도주입니다. 한 대리점이 600억 원의 고객 계약금을 들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차를 기다리던 1만 명의 고객은 아침에 굳게 닫힌 텅 빈 매장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앞서 보았던 셔터가 내려진 지방은행 앞의 풍경과 소름 돋도록 똑같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해도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차가운 기계음처럼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실적을 억지로 부풀리기 위한 기만술도 등장했습니다. 서류상으로면 주인이 존재하는 0km 중고차입니다. 공장에서 갓 나온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차에 번호판만 달아버립니다. 자신이 만든 차를 자신이 산 것처럼 장부를 조작합니다. 정부의 기업 육성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처절한 속임수입니다. 이렇게 서류로만 존재하는 수백만 대의 차들은 도심을 달리지 못하고 끝없는 공터로 향합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 외곽의 풍경은 끔찍합니다. 지평선 끝까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출된 수백만 대의 전기차 무덤이 펼쳐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흙탕물이 고이고 강렬한 햇볕에 페인트가 벗겨집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차량 320만 대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차량이 그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음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재고는 매일 산더미처럼 불어납니다. 원가를 깎고 공정을 생략한 대가는 소비자의 목숨을 노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타이어가 갑자기 터져버립니다. 충돌 사고가 발생하자 전자식 문이 완벽히 먹통됩니다. 배터리에 불이 붙어 화염에 휩싸인 차 안에서 운전자는 창문을 깨지 못해 갇혀버립니다. 안전장치마저 원가 절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조차 자국의 전기차를 달리는 관짝이라 부르며 조롱합니다. 이 관짝의 심장 역할을 하는 배터리 시장의 상황은 더 절망적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40%를 장악한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은 한 해 6만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거대한 자본으로 글로벌 시장을 집어삼킬 듯 보였습니다. 미국이 법이라는 거대한 철문을 가차없이 내려쳤습니다. 미국 의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 법안에 CATL과 BYD 등 중국 기업 6곳의 이름을 정확히 박아넣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단 1g이라도 들어간 차는 미국 내에서 어떤 보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는 100%로 치솟았습니다. 2천만 원짜리 차가 미국 땅을 밟는 순간 4천만 원이 됩니다. 유럽연합 역시 최대 45%의 관세 장벽을 세웠습니다. 인도는 100%의 관세를 때렸고 우방국이라 믿었던 러시아마저 1,200만 원의 추가 세금을 얹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의 문이 완벽하게 봉쇄되었습니다.
130개 기업의 썩어가는 재고와 갈 곳을 잃은 거대한 배터리 덩어리들은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습니다. 관세 장벽이 없는 전 세계 27개국 중 구매력이 갇힌 유일한 거대 시장,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BYD의 돌핀 모델이 한국 캐스퍼 전기차보다 1,000만 원이나 싼 가격표를 들고 상륙을 준비합니다. 차체는 더 크고 가격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테무의 4,800원짜리 영수증 뒷면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당장 1,000만 원이 싸다고 덥석 쥐었을 때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본국에서 76억 원의 외상값을 지고 대리점이 고객 돈을 들고 도망가는 기업입니다. 회사가 빚더미에 몰려 파산하는 순간 수리할 부품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AS 센터는 사라지고 중고차 가격은 0원이 됩니다. 내 아파트 주차장에 영원히 방치될 2톤짜리 고철 덩어리입니다. 이들의 덤핑 밀어내기는 비단 도로 위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쇳덩어리를 만들어낸 맹목적인 한량 땅의 광기, 그 거대한 대륙의 배설물들은 이제 바다로 향했습니다. 물량 공세로 전 세계의 해양을 장악하려던 그들의 야심은 얼마 가지 않아 아주 처참한 파열음을 냈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춘 거대한 엔진 부품. 유럽 해운사가 중국에서 인도받은 컨테이너선의 처참한 최후입니다. 출항한 지 불과 3년 만에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렸습니다. 수리할 부품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넘긴 설계도면은 조잡한 막서장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수천억 원짜리 거대한 배는 바다 위에서 고철로 팔려나갔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테무의 4,800원짜리 불량 충전기, 불타오르는 전기차의 공포와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배 한 척의 수명은 최소 30년입니다. 30년 동안 거대한 태풍과 소금기를 버텨내야 하는 바다 위의 거대한 아파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멈추면 수조 원의 화물이 날아가고 선원들의 목숨이 사라집니다. 가격보다 절대적인 신뢰가 무조건 1순위인 냉혹한 시장입니다. 중국은 이 상식을 돈으로 짓밟으려 했습니다. 2020년 중국은 전 세계 선박 건조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비결은 아주 익숙합니다. 부동산과 전기차에 쏟아부었던 그 천문학적인 국가 보조금입니다. 한국 조선소가 100억 원의 견적을 내면 중국은 70억 원을 불렀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미친 듯이 중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SCSC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영 조선소를 만들고 10만 명의 인력을 갈아 넣었습니다. 물량으로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겠다는 거대한 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독약이 내부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공산당 특유의 할당량 시스템입니다. 중앙에서 1년에 배 5척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품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숫자만 채우면 공장장은 승진하고 두둑한 보너스를 받습니다. 숙제를 빨리 끝내면 상을 받는 초등학생의 논리와 같습니다. 숙련된 기술자 대신 값싼 일용직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용접이 덜 끝나도 억지로 센 물을 덮고 다음 공정으로 넘겨버립니다.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배들이 매일 샴페인을 터뜨리며 진수식을 치렀습니다. 속이 텅 빈 유령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들의 폰지 사기가 바다 위에서 똑같이 반복된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재앙은 LNG 운반선에서 터졌습니다. 영하 163도로 얼린 천연가스를 싣고 다니는 거대한 특수 보온병입니다. 온도가 1도라도 올라가면 수백억 원어치의 가스가 공기 중으로 증발합니다. 2023년 바다를 가르던 중국산 LNG선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선체 외벽이 하얗게 얼어붙는 콜드스팟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영하 163도의 가스가 철판을 뚫고 줄줄 새어나온 것입니다. 철은 극저온에 닿는 순간 유리창처럼 바사삭 깨져버립니다. 배가 통째로 두 동강 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즉각 해당 선박의 해상 운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은 경악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재산을 날려먹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넣었던 발주 계약을 줄줄이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스 유출 손실, 운항 지연, 천문학적인 위약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글로벌 선주들이 입은 손실액만 무려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 2년치가 공중으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 텅 빈 자리를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낚아챘습니다.
한국조선업은 2015년부터 혹독한 구조조정의 지옥을 견뎌왔습니다. 거제도와 울산의 식당 불이 꺼지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용접공들은 끝까지 핵심 기술을 놓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싼 값에 쓰레기를 찍어낼 때 한국은 영하 163도를 견디는 완벽한 보온병을 깎고 또 깎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한 데칼코마니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에서 발주된 고부가가치 선박의 94%를 한국이 싹쓸이했습니다. 중국의 점유율은 단 6%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 국방부마저 자국 군함의 수리를 한국 조선소에 맡겼습니다. 군사 기밀 덩어리인 미국 해군 함정을 맡긴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증명입니다. 중국은 저렴한 진배나 찍어내는 하청 공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물량으로 전 세계를 짓밟으려던 거인의 심장이 바다 위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거대한 철판과 용접불꽃의 전쟁은 한국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기술 전쟁은 바다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미터의 세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만 톤의 쇳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액체 한 방울이 한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6개월짜리 작은 잉크병. 유리병 안에 담긴 이 투명한 액체가 130조 원짜리 거대한 제국의 숨통을 정확히 쥐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손톱만한 칩 위에 수십억 개의 회로를 그려넣는 초정밀 사진관입니다. 전문 용어로 포토레지스트라 불리는 이 액체는 회로를 찍어낼 때 반드시 발라야 하는 특수 잉크입니다. 전 세계 최고급 잉크 시장의 95%를 일본 기업들이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습니다. 마트메데의 신선한 우유처럼 유통기한이 짧아 창고에 수년치를 미리 쟁여둘 수도 없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는 이 작은 잉크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라는 거창한 간판을 걸고 무려 13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5분의 1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앞서 130개 전기차 기업들이 벌였던 미친 치킨 게임이나 바다 위에서 멈춰버린 조선소의 할당량 채우기와 완벽하게 똑같은 방식입니다. 압도적인 돈과 인력을 갈아 넣으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도 단숨에 집어삼킬 수 있다는 오만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아파트를 짓고 쇳덩어리를 용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삼성전자가 1988년부터 36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장을 돌리며 쌓아 올린 피와 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수천만 번 실패하고 폐기물을 버려가며 찾아낸 절대적인 황금 비율입니다. 중국은 130조 원의 지폐를 불태워 이 36년의 시간을 단 10년 만에 건너뛰려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한 실패입니다. 잉크뿐만이 아닙니다. 사진을 찍어낼 최고급 카메라조차 중국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는 대당 2,500억 원을 호가하는 괴물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카메라의 중국 수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카메라 핵심 부품에 미국의 특허 기술이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최신 카메라를 구하지 못한 중국은 다급하게 낡은 구형 카메라를 창고에서 꺼냈습니다. 한 번에 선명하게 찍어내야 할 초정밀 도면을 흐릿한 기계로 서너 번씩 억지로 겹쳐서 찍어냅니다.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고 불량률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100개의 반도체를 찍어내면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삼성전자가 최신 카메라 수십 대를 24시간 돌리며 95%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하는 것과 처참하게 대비됩니다. 일본은 중국의 숨통을 더 완벽하게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 일본 정부는 세계 1위 잉크 제조사 JSR을 아예 국가 소유로 사버렸습니다. 수출 심사를 단 2달만 지연시켜도 중국 창고에 쌓인 잉크는 유통기한이 지나 썩어버립니다. 대포 한 방 쏘지 않고 130조 원짜리 반도체 전체에 전원 코드를 뽑아버릴 수 있는 완벽한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19년에 이 서늘한 공포의 백신을 맞았습니다. 일본의 돌발적인 수출 규제에 맞서 동진세미캠 같은 국내 강소기업들이 잉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한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인천 송도에 직접 공장을 지었습니다. 튼튼한 방탄조끼를 입은 한국과 달리 중국은 무방비 상태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냉혹한 자본주의의 성적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250조 원을 벌어들일 때 SMIC는 고작 8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00원어치를 팔면 삼성은 30원을 순이익으로 남깁니다. SMIC는 정부 보조금을 영혼까지 긁어모아 겨우 5원을 남깁니다.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인공지능 칩의 심장부, HBM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정확히 0%입니다. 설계도조차 그리지 못하는 완벽한 기술적 문맹 상태입니다. 압도적인 돈으로 덤핑을 쳐서 생존하려던 폰지 사기의 끝은 가장 첨단화된 시장에서 철저하게 박살났습니다. 거대한 대륙을 지탱하던 5개의 기둥이 차례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아파트가 반토막 나고 예금 10억 원을 허공에 날린 은행들이 줄도산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상위 1%의 부자들은 전 재산을 싸들이고 사막으로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내수시장이 죽어버리자 좀비 공장들은 악성 재고를 테무에 4,800원짜리 택배로 포장해 바다 건너로 던졌습니다. 썩어가는 전기차 무덤과 100조 원의 계약이 취소된 조선업과 잉크 한 병에 멈춰버린 반도체 공장까지.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밑바닥부터 붕괴하는 완벽한 연쇄 파멸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참극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중국이 살기 위해 전 세계로 뱉어내는 이 거대한 디플레이션의 배설물들은 당장 내일 아침 우리의 일상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쇳덩어리와 자구라 플라스틱이 한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일자리를 증발시킵니다. 남의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는 아주 조용히 치명적으로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얇은 종이 한 장의 무게로 날아오는 우리 집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이 고지서에 찍힌 숫자를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일상은 지금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중국 대륙의 붕괴는 결코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아침 우리 가족의 생계를 뒤흔들 잔혹한 청구서입니다. 바다 건너 거인은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부자들은 1등석을 타고 두바이로 도망쳤습니다. 평범한 중산층은 굳게 닫힌 은행 셔터 앞에서 예금 10억 원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대륙의 지갑이 완벽하게 닫히자 끔찍한 나비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던 거대한 소비 시장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중국 공장들이 우리 기업의 반도체와 화학 부품을 사주지 않습니다. 당장 창원과 구미의 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더 큰 공포는 중국이 밖으로 토해내는 거대한 배설물입니다. 폰지 사기판이 무너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130개 전기차 기업과 좀비 공장들은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그들은 손해를 보면서라도 덤핑 수출을 강행합니다. 이 디플레이션의 해일은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밑바닥부터 파괴합니다. 동대문에서 옷을 떼어다 파는 청년 창업자의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찍어내던 경기도 외곽의 영세 공장들이 줄줄이 폐업 도장을 찍습니다. 저렴한 중국산 구형 반도체가 쏟아지며 국내 중견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갉아먹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곳에 기대어 살던 골목 상권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공장 직원들이 밥을 먹던 한식 뷔페가 식자재 대금을 치르지 못합니다. 작업복을 세탁하던 동네 세탁소가 문을 닫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는 당장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앞에서 절망합니다. 이것이 거시 경제의 충격이 내 지갑으로 전이되는 완벽한 파멸의 과정입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싼 물건이 넘쳐나면 좋은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월급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사라진 상태에서의 초저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산업의 모세 혈관이 터져 피가 흐르지 않는데 진통제 몇 알을 삼키며 버티는 꼴입니다. 한국에 부품을 사주던 든든한 고객이 하루아침에 내 밥그릇을 부수고 들어오는 포식자로 돌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이 사륙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관세를 100%로 끌어올리고 국경을 철옹성처럼 높게 쌓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 방파제가 턱없이 낮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에 막혀 갈 곳 잃은 중국의 악성 재고와 쇳덩어리들이 가장 먼저 밀려들어오는 종착지가 되었습니다. 품질을 포기하고 할당량을 채우던 조선소의 거대한 불량 선박들, 일본의 잉크 한 병을 구하지 못해 구형 장비로 억지로 찍어낸 반도체 칩들, 미국의 높은 장벽에 부딪혀 한국 도로로 쏟아지는 전기차와 배터리들, 이 모든 붕괴의 잔해들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내수 지표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금융위기 수준을 위협합니다. 이 위기는 하루아침에 끝날 가벼운 소나기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침체와 인구절벽이라는 내부의 위기 위에 중국발 덤핑이라는 외부의 폭탄이 동시에 터진 완벽한 퍼펙트 스톰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차갑고 냉혹한 겨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경고음은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포장 테이프를 뜯어내던 그 순간에도 붕괴의 파편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테무 택배 상자. 테이프를 뜯고 꺼낸 4,800원짜리 초고속 충전기. 처음 이 물건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압도적인 가성비에 환호했습니다. 60분간 대륙의 민낯을 추적한 지금 이 회색 비닐봉투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해자스러운 쇼핑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며 우리 안방으로 튀어오른 콘크리트 파편입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아파트를 지탱하던 폰지 사기가 끝났습니다. 그 거대한 충격으로 377개의 은행 셔터가 도미노처럼 내려갔습니다. 평생 모은 예금 10억 원을 허공에 날린 서민들의 비명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이 상위 1%의 자산가 1만 5천 명은 전 재산을 싸들고 두바이행 1등석에 올랐습니다. 지갑이 완벽하게 텅 빈 대륙에는 지독한 정적만 남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수만 개의 좀비 공장들은 살기 위해 기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창고에 쌓인 썩어가는 악성 재고를 국경 너머로 미친 듯이 집어던졌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물이 바로 우리 현관문 앞에 도착한 택배 상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구려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닙니다. 할당량에 미쳐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버린 100조 원짜리 불량 선박.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막혀 갈 곳을 잃고 덤핑되는 전기차 무덤의 쇳덩어리들. 유통기한 6개월짜리 일본산 잉크 한 병을 구하지 못해 멈춰버린 반도체 굴기의 절망. 이 모든 파멸의 에너지가 아주 작게 압축되어 날아온 시한폭탄입니다. 거대한 댐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물줄기를 보며 누군가는 공짜 샤워기라며 환호합니다. 그 물줄기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댐 전체가 붕괴하여 온 마을을 집어삼키기 직전 나타나는 잔혹한 전조 증상입니다. 우리가 4,800원의 달콤함에 취해 이 파편들을 주워 담는 동안 우리의 방파제는 서서히 깎여나갔습니다. 동대문의 옷가게가 조용히 문을 닫고 외곽의 영세 공장들이 기계를 멈췄습니다. 이웃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 가족의 월급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계산서는 매우 냉혹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치르지 않은 안전검사 비용과 무료 배송비는 결국 어디선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파괴라는 어마어마한 청구서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몇천 원을 아꼈다는 얄팍한 승리감의 대가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당장 다음 달 우리의 밥줄이 끊어지는 거시경제의 잔혹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거인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파편을 내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환호하며 뜯어낸 택배 상자 옆
모든 진실을 깨닫고 난 뒤 남겨진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텅 빈 지갑. 4,800원짜리 택배 봉투를 뜯으며 아꼈다고 믿었던 그 얄팍한 지폐 몇 장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일자리와 내일을 헐값에 팔아치운 잔혹한 대가였습니다. 국가부도의 공포를 바다 건너로 밀어내는 거대한 배설의 폭포수 아래에서 우리는 달콤한 단비가 내린다고 환호했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고 은행이 증발하고 부자들이 도망친 대륙.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던지는 썩어가는 쇳덩어리와 조잡한 플라스틱들이 매일 우리 집 문 앞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서늘한 속담이 있습니다. 공짜 치즈는 오직 쥐덫 위에만 놓여 있다. 거대한 붕괴가 만들어낸 이 잔혹한 덤핑의 쥐덫 앞에서 무엇을 쥐고 무엇을 피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